납치된 퓨리오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겪는 고난과 여정을 그린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 관한 10가지 잡지식 지금 출발합니다. 45여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매드맥스 세계관의 창조자인 조지 밀러 감독은 이번 작품을 전작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때부터 구상하고 준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2박 3일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라면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15년 이상에 걸쳐진 거대한 여정이라면서 기나긴 대장정인 만큼 시간이 더욱 압축되어 있다. 퓨리오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1979년부터 1985년까지 매드맥스 시리즈 3부작으로 액션 영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조지 밀러 감독은 이후 연출, 각본, 제작을 맡은 애니메이션 해피피트를 통해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거머쥐며 거장의 반열에 올랐죠. 여기에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액션 블록버스터로는 이례적으로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편집상, 분장상 등 6관왕을 달성하며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본래 이번 영화의 제작 단계에서 조지 밀러 감독은 퓨리오사 역할을 샤를리즈 테론 그대로 가길 희망했는데요. 젊은 시절을 연기해야 하므로 디에이징 기술을 사용하려고 했던 조지 밀러 감독은 아이리시맨을 보면서 아직은 이 기술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판단하면서 새 퓨리오사의 캐스팅을 진행했죠. 2020년 3월 코로나19 락다운 시기 주로 스카이프를 통해 퓨리오사 캐스팅 오디션을 진행하던 조지 밀러 감독은 라스트 나잇 인 소호의 촬영 컷, 오디션 중 진행한 네트워크의 명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안냐 테일러 조이를 새 퓨리오사로 낙점했습니다. 한편 어린 퓨리오사를 맡은 아릴라 브라운의 얼굴은 극 초반은 35%, 이후에는 80% 정도까지 안냐 테일러 조이의 얼굴과 비슷하도록 AI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했죠. 전작에서 권력의 최상위에 오른 시타델의 독재자 임모탄조 역할은 1979년 매드맥스에서 토커터 갱단 리더 토커터로 활약한 휴 키스번이 연기했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 향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새로운 배우가 임모탄조를 맡아야 했고 조지 밀러 감독은 디멘투스의 부하 리즈데일 펠 역으로 캐스팅했던 러치엄에게 1인 2역을 요청했죠. 러치엄은 휴 키스번이 너무나 훌륭하게 정립해둔 캐릭터이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었다라고 존경심을 표하면서 전작의 블루레이에 수록된 부가 영상까지 샅샅이 뒤져가며 임모탄조에 대한 모든 것을 수집했다라고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쏟은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전작에서 주요한 배경으로 등장했던 시타델 외에도 황무지의 또 다른 공간들이 자세하게 드러나 매드맥스 세계관을 더욱 확장하는데요. 시타델과 함께 황량한 황무지를 지배하는 위성도시 형태로 이루어진 가스타운과 무기농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사막 도로로 연결된 세 곳의 요새들은 각각의 특성과 분위기에 따라 사용한 자재부터 시민들의 의상까지 작은 것 하나도 정밀하고 치밀하게 설계했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석유 시추 시설 가스타운은 이동수단의 필수적인 기름을 생산하죠. 전작으로 아카데미 미술상을 받은 프로덕션 디자이너 컬린 깁슨이 쿠웨이트에 불붙은 유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가스타운은 올해 한 알부터 전부 유황과 검댕이 묻어 있습니다. 이어 무기농장은 문명이 붕괴한 이후에도 석탄과 쇳덩이라는 자원을 채집해 탄환과 무기를 생산해내는 곳인데요. 이곳의 디자인은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운영되었던 브라질의 세라펠라다 금광을 촬영한 사진을 참고해 설계했죠. 중세성에서 볼 수 있는 내리다지식 쇠창살문을 설치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광선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작품의 탈출 시퀀스는 무려 15분간 멈추지 않고 펼쳐지는데 42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묘사된 이 장면은 장장 9개월에 걸쳐 총 78일 동안 촬영됐고 약 200명에 달하는 스턴트들이 동원되었다고 하죠. 안냐 테일러 조이는 이 장면에 대해 액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인물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장면 이후에 퓨리오사는 그전과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된다. 퓨리오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퀀스라며 액션씬 자체가 하나의 성장서사라 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의미를 내포한 장면이라 덧붙였죠. 한편 시몬 더건 촬영 감독은 흔들림 보정 기능이 탑재된 촬영용 크레인 차량을 활용해 밀착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4륜 이상 차량이 35대, 바이크가 110대 동원되어 총 145대의 차량이 투입되었는데요. 특히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차량은 인물을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로 착용됐습니다. 먼저 근위대장 잭이 몰고 다니는 전투 트럭은 900 시리즈 캔워스 대형 캡 트럭을 개조한 차량인데요.
퓨리오사가 밀양하듯 숨어드는 차량으로 고향 녹색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퓨리오사의 열망을 상징했죠. 더불어 퓨리오사가 근위 대장 잭을 만나고 성장함에 따라 전투 트럭에도 더블 탱커가 장착되는 등 업그레이드되며 행적을 같이 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죠. 프로덕션 디자이너 콜린 깁스는 전투 트럭에도 시간과 시대를 반영했다라면서 이번 작품의 전투 트럭은 임모탄 조가 한창 자신의 신화를 쌓아 올리고 있을 때 사용된 것이라 좀 더 화려한 것이 어떨지 조지 밀러 감독과 논의했고 전작의 전투 트럭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눈부시게 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수많은 바이커 군단을 다스리는 디멘투스에게는 강력한 리더의 모습이 필요했고 이를 그의 차량으로 표현했죠. 디멘투스의 바이크는 커스터마이징으로 제작되었는데 항공기 엔진으로 쓰이는 로텍 7기통 R2800을 옆으로 돌려 거대한 바퀴 사이에 장착하고 부품을 쌓아 올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디멘투스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 로마식 전차하는 아이디어가 추가되어 BMW R18 두 대를 마치 덩치 큰 흑마처럼 양옆에 매달고 성형 엔진 바이크를 중앙에 추가하면서 강렬한 에너지를 뿜는 전차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디멘투스는 식스풋이라 불리는 거대한 몬스터 트럭으로 갈아타게 되는데 쉐보레 454 빅블록 엔진이 실린 이 트럭은 어떤 거친 장소도 갈 수 있는 무시무시함을 자랑하며 더욱 확장된 디멘투스의 거대한 세력을 상징하죠. 이 외에도 퓨리오사와 잭 두 사람이 함께 탑승하는 차량 발리언트는 슬랜트 6 엔진을 사용했으며 차체를 높이고 슈퍼 터보를 장착했는데요. 뼛속까지 탈주용 차량으로 제작되어 페인트와 마감 코팅 등은 거의 벗겨진 상태로 연출됐죠. 참고로 촬영 당시 면허가 없었던 안야 테일러 조이가 가장 먼저 연습한 차량입니다. 이번 작품에 사용된 의상은 실용성과 창의성이 함께 반영되는데요. 전작으로 아카데미 의상상을 받은 의상 디자이너 제니 비버는 영화 속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기 때문에 황무지 의상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내구성이었다. 실용성을 바탕으로 캐릭터에게 맞는 메타포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죠. 또한 오늘날 여러 사람이 취미로 뜨개질을 하거나 TV를 보는 것처럼 황무지에도 일을 마치고 밤에 쉬면서 옷에 이런저런 장신구를 붙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 가정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각각 형태의 보호용 갑옷에 검투사 느낌을 더한 임모탄조의 옷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디멘투스의 의상은 독재자와 종교 지도자를 섞은 콘셉트에서 출발해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쇼맨의 이미지를 더해 캐릭터성을 강화했는데요. 또한 화려한 가죽 재킷과 흰색 낙하산 망토 등을 더해가며 점차 불화하는 그의 세력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처음 등장하는 가스타운 사람들은 실제 1920년대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온몸에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 쓴 비주얼로 표현했는데요. 붉고 노란빛이 도는 유황의 느낌을 살린 무기 농장의 농부들은 총알로 이루어진 판사 가발을 쓰고 있는 등 각각의 특징들을 의상에 반영해 독특한 룩을 완성했죠. 음악 작업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함께한 톰 홀켄버그가 다시 참여했는데 그는 이번 작품은 영화 자체도 그렇지만 음악을 작업하는 접근법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와는 정반대였다라면서 웅장하고 공격적이었던 전작과는 달리 이번 작품의 모든 음악은 간결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짜여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제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악기와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기존과 차별되는 사운드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음악이 영화의 내러티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였는데요. 그 예로 아르메니아의 관악기 두둑과 호주 원주민의 전통 관악기 디저리두로 표현한 녹색의 땅을 상징하는 음악은 퓨리오사가 고향과 멀어짐에 따라 사라지게끔 유기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퓨리오사의 테마도 강한 리듬이 반복되는 구성이지만 특정 액션이 시작되면 속도가 높아지고 불규칙하게 전개되는 등 인물의 흐름에 따라 속도가 변주되는 방식을 활용했죠. 헥소고지로 아카데미 음향 믹싱상을 받은 음향 효과 감독 로버트 맥킨지는 카체이싱 액션의 쾌감을 더하는 차량의 엔진음까지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작품 속 차량이 실제 작동되는 차량임을 강조하기 위해 엔진 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그런 전투 트럭의 경우에는 차량에 들어가 있는 메인 엔진과 터보부스트 보조 엔진 소리를 녹음한 후 동물 소리와 천둥 소리 등 별도의 사운드를 입히기도 했다라며 작업 비하인드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과에 관한 10가지 잡지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